최근에 국내에 많은 기업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위니아는 김치냉장고, 제습기, 에어컨 등을 만드는 대기업이죠. 어음 몇십억을 맡기 힘들어서 지금 대유그룹 위니아가 법정관리 신청에 들어갔는데, 고금리로 계속 돌아오는 어금을 낼 수 없다는 판단하에 위니아의 모든 그룹 계열사가 법정관리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IMF 외환위기와 같은 똑같은 어떤 전조현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가계부채를 포함해서 기업과 정부도 빚이 계속 쌓여가는 중이죠. 지금 위니아뿐만 아니라 대기업 12곳, 중견기업 60곳 정도가 지금 이자도 못 내는 상황에 와 있는데, 대기업 한 개가 무너지면 그 밑에는 줄줄이 사탕처럼 연쇄적으로 중소기업들과 같은 작은 기업들이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 12곳, 중견기업 60곳이 무너지면 사실은 크고 작은 기업들이 수천 개가 무너지게 된다는 건데, 지금의 이런 사태는 고금리 사태로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고금리가 잠시 올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미국 월가에서도 지금의 고금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 같다. 지금까지의 저금리는 다시 오기 힘들 것 같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세 가지를 말을 했는데, 더 이상 중국에서 값싸게 물건을 만들어서 수입을 할 수가 없고, 미국의 노조 임금은 계속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경제가 좋던 안 좋던 고유가 가격이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말을 했죠. 또한 지금 미국 정부의 적자가 어떻든 간에 계속 채권을 찍어내면서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의 고금리 시대를 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금리로 많은 기업들이 이자가 예를 들어 예전에 5억을 냈어야 됐다면 지금은 8억에서 10억까지 올라가 버려서 판매하는 물건을 2배 이상 판매를 해야 기업이 유지가 되지만, 물건의 소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기업 유지가 계속 힘들어지다가 결국엔 회생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좀비 기업들한테 무너지지 말라고 정부가 계속 대출을 해줬지만, 이 고금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결국 버티지 못하게 돼버린 거죠. 한국은행 또한 내년에 이 좀비 기업들이 24년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말을 했고요. 지금 건설사들도 계속 폐업을 하고 있고, 많은 경제학자들도 지금보다 내년이 더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언급은 하고 있지만, 한국은 GDP 대비 가계부채가 전 세계 1등이죠. 또한 지금 역대로 세수 펑크가 나면서 개인을 포함해서 기업, 정부 또한 모두 빚더미에 올라가 있고요. IMF 외환위기가 왔을 때 기업, 정부는 빚이 많았지만 그래도 나름 가계는 괜찮았기 때문에 가계에서 기업으로 좀 살려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가계가 제일 문제고 그 다음이 기업, 그 다음이 정부죠. 최근 5년 사이에 가계부채가 170조를 증가를 했는데, 아파트 가격도 지금 최근 5년 사이에 엄청나게 올라갔죠. 이 말은 즉 수입이 늘어서 GDP가 늘어서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빚에서 빚으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거죠. 이제는 빚을 내도 아파트를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고요. 그런데 지금 아직도 기회라고 하면서 가계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지금 IMF 외환위기와 똑같은 전조현상에 똑같은 실수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정부는 달러를 계속 팔면서 원달러의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 이거는 응급 대처일 뿐이지 해결책은 아니고요. 달러와 원화의 차이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 커질 거고, 물가, 유가, 금리는 계속 오르면서 가만히만 있어도 내 자산이 없어지는 마법이 나올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간과를 하고 있는 거는 저번에도 버텼으니까 이번에도 몇 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현재 지금 우리는 인구 오너스와 경제 성장률이 같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경제를 일으켜줄 인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2년, 3년 만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나 모든 부자들은 위기에 나왔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 달러를 샀던 사람들, 코로나 때 주식을 샀던 사람들처럼 경제적인 면으로 볼 때 너무나 안 좋은 상황이지만, 저는 위기를 기회로 보면서 수익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달러나 금, 엔화 등의 어떤 외환 투자라는 것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죠. 앞전 영상에서도 NC소프트 김택진 대표가 이 외환이라는 투자로 1,500억을 벌었던 뉴스 소개해드렸습니다. 물고기를 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저는 계속 알려드리고 있고,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 위기를 넘어서 제2의 IMF 외환 위기와 비슷한 전조현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제가 장담컨대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마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올 거라는 거죠. 아직도 이 영상을 보면서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아래 링크로 문의를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스터디방에 초대도 드리면서 제 모든 노하우와 기술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이제 비트코인을 그때 사볼 걸, 뭐 강남에 그때 땅을 사볼 걸, 삼성전자를 그때 사볼 걸, 이라는 그 때라는 거는 절대로 가만히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아닐 거라는 거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해당 정보들은 뉴스 기사를 참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을 시청하신 후에 꼭 기사들을 직접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선생이었습니다.